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다시 힘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주호 요원부터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우선 FOMC 결과를 잘 소화했고요. 코스피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8만 원을 넘었고요. 사실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와 이거 진짜 4천 가는 거 아니냐, 5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하반기에 완벽한 주도주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 당분간 계속되는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확실히 기세를 잡으면서 하반기 랠리는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끌어올린 시장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이제 이틀 만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었고,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 견인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반도체 업종에도 수급이 쏠리는 현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또 영향이 커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오늘 딱 들어와 주긴 했던데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전 사업부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란 공식 뉴스도 있었고요. 시장에 도는 이야기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합류할 것이란 설이 돌면서 오늘 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수급 동향을 보자면 외국인이 12거래일째 사모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슈도 있지만 조용한 수급이 붙고 있는 LG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좀 8만 원 선도 뚫어줬는데요. 이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봐도 될지 이주호 의원부터 LG전자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게 사실 단독 보도인지 확실하게 뭔가 딱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 로봇 공급망 합류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지금은 대형주 장세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역시 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LG전자도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아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가 좀 되었던 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을 좀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으로도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또 대형주 위주로도 좀 수급이 이동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일단 LG전자의 경우도 이에 따른 영향을 다소간에 받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중에 테슬라의 로봇 공급망에 합류했다라는 소문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단계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희망퇴직을 통해서 이제 현금에 따른 어떤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LG전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모습보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LG전자의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었고,
워낙에 어느 정도 일정 가격 내에서 좀 지지 라인을 구축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9월 들어서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의 경우는 또 기관에서도 또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 힘을 입으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시각보다도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청자분께서도 지긋하게 안 가는 LG전자다라는 좀 평가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좀 뉴스가 나오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관점 열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직 뭐 설이라고는 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 뭐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이지만 노보티즈가 더 부각을 받지 않나 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런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다가 또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또 실망 매물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뭐 희망퇴직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희망퇴직은 안 좋은 거지만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건비를 수익성, 절감시키면서 네. 수익성에 대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그 다음에 장마감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랑 데이터 센터랑 전력, 냉각 쪽 강화한다, 최적화한다 이런 소식도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당분간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두 분의 긍정적인 시각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가 쥐실험에 이어서 원숭이 실험에서도 근육 소실 없이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여냈다는 내용을 이번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6%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 치료제 중에 좀 하나 담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미약품을 골라봐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근육 지켜내면서 뭐 체지방만 빼주는 약품이 나온다면 뭐 마훈자로 뭐 위고비 그냥 저리 가랄 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이주호 의원은 한미약품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일단 메쉬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둘 다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메쉬와 비만 치료제 두 가지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진경 의원은요? 네, 차세대 비만 치료제 타고 주가도 상승이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조금 더 비만 치료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머크사의 기술 이전한 이 에피노 페그 듀타이트 이 부분에 대한 임상 결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자체 파이프라인인 이제 FC 페그 트루타이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쨌든 이 GLP-1 관련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6월에 이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사실 한미약품은 모멘텀은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뉴스인데 골격계 질환 치료제 관련된 임상 성과에 대한 발표까지 지금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많은 비만 치료제 기업들보다 한미약품 많이 못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통의약품 회사기 때문에 이런 전통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같이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탄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실패하면 당연히 충격이 있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오늘 D&D 판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한미약품도 좋은 결과 나오면 또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럼 그 전까지만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게 참 보세요? 어렵습니다. 유한양행도 사실 렉나자 결과 FDA 승인 받고 나서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세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주가의 차이라고 할까요? D&D 파마텍은 지금 너무 신고가 올라서. 구간이고 네. 고점에 있는 상황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요. 아직 많이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룸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론보다도 좀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게 채워지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D&D 파마텍은 오히려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세론이 나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뭐가 안 좋다 좋다 이거보다도 일단 많은 분들이 고점에 있으면 약간 좀 불안하니까 차익을,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좀 D&D 파마텍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방향성도 다를 것 같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김진경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 그래도 한미약품이 좀 덜 오른 매력이 크긴 하죠.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굉장히 또 섹터별로 세분하게 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 내에서도 워낙에 지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근육량의 또 증가를 하고 뭔가 대사 건강 개선의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 이슈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만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 약품에 이렇게 좀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소식만으로도 뭔가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한미 약품의 경우 일단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분위기를 타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도 물론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 금리 인하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끼리 뭔가 개별적인 이슈에 좀 더 집중이 돼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약품의 경우는 일단 개별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단은 주가가 또 한 차례 약간 좀 올라오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미 약품의 경우는 제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온 만큼 여기에 따라서 차익실 매물이 또 출회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도 좋고 뭐 개별 모멘텀도 좋긴 하지만 최근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는 평가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주호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셀트리온도 좀 관심을 가지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금리 인하 뉴스가 나왔음에도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은 별로 큰 탄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미 반영을 한 걸까요? 주가에 반영이 됐다기보다도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랑 약간 지금 바이오랑 그런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이 약간 깨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 CDMO랑 바이오시밀러 쪽은 금리 인하 결정됐는데 오히려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냐면 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이라던가 지금 뭐 펩트론이라던가 대부분 다 기술 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 많이 올랐고, 뭐 CDMO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출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오르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주가 힘을 못 내고 있고.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에로를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뭐 수주를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이러한 트렌드로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있어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뭐 의약품 관세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뭔가 탈출할 수 있는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진펜트라의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신규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그래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뭔가가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줘야지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왜 안 움직이지 좀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최근 바이오준의 좀 트렌드가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가 하나 빨리 나오길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가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발 이슈도 작용했고요. 또한 유니트리의 IPO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2% 급등하면서 연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세를 좀 어디까지 기대해봐야 될지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아까 이주호 의원이 딱 스포를 하셔가지고 네, 로보티즈의 상승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다. 이걸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의 핵심은 액추에이터다. 이걸 보자. 로보티즈 이렇게 좀 연결해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단기로는 테마성, 중장기로는 산업 성장이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오, 단기 테마를 좀 없긴 했지만 중장기로는 좀 산업이 상장하기 때문에 로봇주들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로보티즈에 대한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로봇주들의 경우는 하나의 또 테마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또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로봇주의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유의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길게 살펴봤을 때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이 주 4.5일째 기대감 오늘 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노랑봉투법에 대한 수혜 여러 가지 이렇게 로봇들이 필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정말 유심히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사실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또 들썩들썩 또 시장에서 움직여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포함해서 전체적 로봇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저는 긍정적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시장에서는 지금 이슈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주에 대해서 시선이 몰려지고 있고 로봇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 내에서 좀 더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로보티즈를 포함해서 뭔가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은 아니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더 로봇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로보티즈의 경우는 이평선에서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계단식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올라오면서 21선 크게 무너뜨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경우는 21선을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최근 트렌드 확실히 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관심 가지셔도 좋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21선을 깨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액추에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로보티즈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로봇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 협동 로봇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협동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LG전자는 가전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로보티즈의 저 액추에이터 기술이 가정용 로봇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 많이 키우시지만 자녀의 안전성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로봇이 정밀 제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속도라던가. 왜냐면 보통 모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근데 빠르게 돌아가는데 로봇이 가정용 로봇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그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빠르게 막 움직이면은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그 액추에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정밀 제어 아니면 속도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로봇이 뭐 팔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면은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빠르게 막 움직이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밀 제어라던가 이러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 보통 인버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로보티즈는 우리나라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액추에이터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로보티즈는 지금 앞으로도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다만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내가 신규로 보겠다 하시면은 저도 지금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매수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를 삼아 보는 게 어떨까.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밀 제어 속도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금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주 네. 의원님께. 로봇 관련주들 추세 굉장히 다 좋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덜 오른 종목들 있을까요? 많이 올라가지고 네. 사실 덜 오르는 종목이 제가 고민을 오늘 많이 했는데 오늘 그래서 공략주를 오. 로봇 테마가 새로 묻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이렇게 예고까지 네. 이따가 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점 자,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보티즈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장 주인공이었죠. 13개월 만에 8만 전자 드디어 안착했고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하이닉스였다면 하반기는 삼성전자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구간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올해 안에 9만 전자, 10만 전자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주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10만 원도 가능할 것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만 전자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이 분위기 그대로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김진경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가 물론 주가 추세도 좋지만은 사실 이렇게 조금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은 예전과는 달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또 잘 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죠. 이렇게 좀 개선에 대한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점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도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분위기도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또 3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물론 3분기 실적도 열어봐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2분기, 1분기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따른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Z 폴드도 역시나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도 잘 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보다도 좀 더 9만 전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봐서 10만 전자까지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워낙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상으로 봤을 때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은 워낙에 주가가 며칠 동안 좀 연속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과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식이 오르려면 좀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분위기를 확실히 탔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유자분들이라면 좀 8만 전자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유 끝까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쉬어가는 구간에 좀 신규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9만 전자 언제 볼 수 있죠? 조만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향후 5년간 6만 명 채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LG전자랑 약간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도체랑 바이오랑 AI 집중한다라고 했고요. 사실 반도체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에 7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인텔이 지금 32%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화면에 켜놨는데 오. 이 인텔이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 항목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8시쯤부터 되게 네.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엄청난 소식이고 반대로 지금 TSMC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뭐 엔비디아와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엔비디아는 인텔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약간 TSMC에 주던 거를 인텔에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삼성, 악재 네. 아니냐. 근데 지금 보시면은 TSMC 파운드리 점유율 자체가 TSMC가 60%가 넘거든요. 높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저 물량들이 다 인터넷에 갈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TSMC를 그런 견제를 하면서 약간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면 인텔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오히려 저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테슬라랑 애플이 수주 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게 TSMC에 집중돼 있던 거를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네. 삼성전자 반사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은 사실 인텔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시쯤 나온 내용이었죠. 엔비디아가 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TSMC 견제하면서 삼성전자도 견제할까 이런 좀 걱정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TSMC 물량을 인텔과 삼성전자가 좀 나눠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주호 의원께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김진경 의원님께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이야기하다 보면 SK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역시 두 종목 다 똑같이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좀 눌림목일 때 신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지만 신규 접근해야 한다면 삼성전자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든 둘 다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워낙에 또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특히나 지금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만 좀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두 종목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상관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이 막 나누려고 하지 말고 두 종목 다 함께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해봤고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작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워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내일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사실 내일 국내 증시 약간 인텔 때문에 네.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오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부터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지금 현대차가 이 관세에 대한 돌파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인베스터 데이와 관련된 로봇주들 시세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시부터 있을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기다리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로봇주들의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좀 짚어주셨고요. 김진경 의원의 내일장 전략은요?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 회의도 종료가 되었고 또 금리 인하도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되었던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관세 협상의 어떤 진전이라든지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개선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실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관련해서 좀 추가 상승 동력을 찾아보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지난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자면요. 8월 29일에 매수했던 DSK가 LG 엔솔, 현대차 공급 뉴스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목표가 달성 좀 직전인 상황인데 수익률 10% 정도에서 지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DSK는 제가 그 자회사인 프로톡스 관련된 보톡스 품목허가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인 10,000원 부근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그 보톡스 품목 허가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보톡스 관련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하셨고요. 목표가 10,0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의 종목 이야기를 해볼게요.
8월 29일에 매수했던 TLB입니다. 수익률 42.9%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후 살짝 흔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조금 강하게 또 시세를 좀 내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좋은 박스권의 형성을 좀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주가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의 경우 좀 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이제 익저가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익저가를 좀 다시 한번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 구간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종 익저가 38,400원으로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가운데 익절가를 38,400원으로 좀 수정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해봤고요. 내일 시초가에 또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지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아까 스포하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저는 SL 가져왔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 부품인데 네. 로봇이냐. 근데 지금 SL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 그 사족 보잉 로봇에 다리에 대한 들어가는 그거를 수주할 것이다라는 공급 기대감. 그럼 지금 SL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헤드램프 회사에서 이제 로봇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뭐 자동차주들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직접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갑자기 이제 또 저번처럼 네 발 달린 로봇들 나오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강조한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는 이제 로보틱스 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인베스터 데이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내일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로봇주들 많이 갔고 사실 클로봇도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로봇 모멘텀이 새로 작용한 SL을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SL 같은 경우 로봇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벤트 매매 측면에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2,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유니퀘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솔루션 공급 업체이고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지 뭐 전력 반도체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이렇게 국내 주요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나 뭐 퀄컴, 인텔 이렇게 여러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10년 이상 거래를 지속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라든지 뭐 서버 유통 쪽에도 사업도 확장할 계획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모듈뿐만이 아니라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충분한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충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의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평선의 정별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추세적인 흐름을 좀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유독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형 반도체주들에 이어서 중소형 반도체주들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중에서 제가 오늘 유니캐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6,8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주신 가운데 유니퀘스트 목표가 8,300원, 손절가 6,8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이야기까지 좀 채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